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한병수입니다. 먼저 새로운 제10대 평택시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태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유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김헌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최영원 재무회계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영호 차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김관식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안 현황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총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3명이고 올 6월 말 기준 현원은 203명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과 3, 4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및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미션인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도시 평택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6년 하반기는 4대 전략 목표에 따른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기반 시설 조성 및 분양 활성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 본격화, 자금 유동성 리스크 중점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 중심 친환경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개발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평택시 및 도시공사의 신성장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개발 이익의 적극적 지역사회 환원과 최고 수준의 재난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ESG 중심 고객 만족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빅데이터 및 AI 신기술 활용 일상화, 능력 및 성과 중심 조직 문화 강화,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등 혁신 경영 고도화를 통해 조직 미션 달성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공사 운영 예산은 수소도시 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사업비 증액 등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총 4,147억 원입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과 리스크관리 회의 등을 통해 자금 유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브레인시티 분양 활성화, 적극적인 수익 확대 방안 모색 및 지출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금융부채는 고덕 택지 개발 공사체 상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70억 원이 감소한 5,382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고덕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약 3,500억 원 수준의 공사체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며 행안부 부채 비율 기준인 200% 이내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부채를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보유 토지 관리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399필지로 토지가액은 1,952억 원입니다. 현재 농지 등 220필지를 지역 주민에게 유상 임대 중이고 36필지는 평택시 등에 공공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중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더불어 유휴지 대부 확대 및
무단 점유 정비 등을 통해 시민 불편 방지와 합리적 보유 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64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06억 원입니다. 현재 정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작물 철거 부지에 약 9,000평 규모의 꽃밭 조성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및 선도사업 착수 등을 중점 추진하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덕면 장수리 일원에 231만 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절차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6월 중에 완료되었고 종합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하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재무성 확보 등 노력을 재의뢰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간 합동 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 이전 인허가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PF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건설사 공사 계약 및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이 3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이면 마산리 일원에 83만 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이 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 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부분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에 국제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H가 공동 주택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건립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절차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하반기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1차 주택 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 방식을 통해 도시공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학교 건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공사 관련하여 작년 12월 기준 도시공사 소관인 1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주요 공정은 완료하였고 2단계 공정률은 현재 79.3%입니다. 브레인시티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단계 주택 상가 구간은 부분 준공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09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 사업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유지관리 및 보완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최종 시설물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 7개 지구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3개 사업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소 에너지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22년에 준공된 평택 수소 생산 기지와 연계해서 수소도시 지원센터, 수소개질기 국산화, 탄소 포집 등 수소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개질기 국산화 시설 및 탄소 포집 시설은 작년에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지원센터는 작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3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팽성청담 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팽성읍 청담 중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객 의견 수렴을 통해 고객 만족 향상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이천 유원지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진이천에 위치하고 있고 오토 캠핑장, 수변 쉼터, 레일 바이크 등의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캠핑장 약 8,000면, 레일 바이크 약 12,000명 등을 운영하였고 청보리 등 유원지 경관 개선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유원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철저한 재난 안전 대응 체계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청북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만 3천 기 수준의 봉안 시설과 관련 편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817기의 안치를 진행하였고 키오스크 설치 및 전 직원 CS 마스터 자격증 취득 등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준 노후화된 제1추모관의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이용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추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리 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팽성읍 내리 문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 캠핑장 및 관련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캠핑장 약 1,800면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리문화공원 등 인접시설 연계 프로그램 및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정보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평택시 관내에 918개 교차로의 신호 관제 및 첨단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240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관내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혼잡 교차로 102개소 및 국도 1호선 교차로 31개소 등 신호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 데이터 혁신을 위한 통신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을 중점 추진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시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안중 레포츠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외 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약 7,000명을 교육하였고 평택경찰서 합동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수요자 맞춤 교육 콘텐츠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은 현재 관내 7개 권역을 대상으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37톤의 분진을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도 평택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평택시 차량 등록 사업소 부설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약 3억 6천만 원이며 도내 5개 공사 공단 번호판 협의체 출범을 통해 재난 상황 시 공동 대응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번호판 발급 민원 서비스 확대와 아울러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평택시와 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원고속 등 총 4개 운수업체와 사용계약 체결을 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각종 안전관리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사업장 안전화를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총 145대의 차량을 연중무휴 24시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기준 약 8만 건을 운영하였고 비휠체어 이용객 수요 분산을 위해 1차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달 장애인 등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차로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상 장애인 전용 차량의 선제적 도입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장은 관내 전체 유료 공영 주차장에 해당되는 총 56개소의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약 234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였고 정기 홍보 체계 구축과 만차시 장애인 선별 입차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재 대응 시설 강화, 거동 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 시범 운영 등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택도시공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한병수 사장님 지난 1월부터 이제 청문회 거쳐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하지를 않아가지고 앞으로도 뭐 도시공사를 이끌어가는 이제 가장 사장의 역할로서 우리 도시공사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는 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셨는지요? 전체적인. 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공직에 계셨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 파악하시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 도시공사가 아무래도 우리 시 미래 성장과 직결된 이제 굵직한 사업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이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 좀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을 또 확보하고 그 나온 수익을 시민에게 이제 되돌려드리는 이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제 기관이죠.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 공공성, 공공기여는 다 이제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업무 보고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또 교통약자들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또 영세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종로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에는 이 공공성이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민간이 같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SPC나 PFB를 설립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에게 어떻게 공공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시민에게 이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한다고 하셨었는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국제학교, 뭐 교통약자, 뭐 임대주택 그거 말고도 뭐 좀 더 부가적으로 이 도시공사에서 하셨던 사업들 또 말씀 주실 게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이제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시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시 예산 지원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또 적극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관리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매번 저도 9대 이제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때부터 이제 하면서 항상 도시공사의 지적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 관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취임하시고 이제 뭐 재무 관리 좀 보셨을 때 지금 재정 건전성 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는 어떠한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성이 재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구조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에 대규모 사업비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대규모 사업비는 공사체 발행이나 또 PF 통해서 이제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은 상당 기간에 이제 장기간에 걸치게 되고 그래서 회수가 좀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인 이제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해왔지만은 부채 관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 잘 해서 현재는 부채가 한 125% 정도 되고요. 뭐 행안부 기준에서는 200% 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하라고 이제 돼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뿐이 아니라 경제 사정이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고 또 특히 우리 평택시의 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시에 공급이 또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계획대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제 회수가 계획대로 좀 진행이 안 돼서 현재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저희가 계속 참여해야 될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덕 그 아파트 개발 사업 이런 거에도 한 공사체가 한 3,500억 정도는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기도 적어 주셨지만은 그 고덕 공공 분양주택 건립 사업에도 부지 매입비 3,500억 원 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사채 이렇게 발행했을 때 또 부채 비율이 또 177%까지 올라가고.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건설업계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담되는 거는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공사채까지 발행하고 또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도시공사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럼 그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계속 지연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지역 주민분들이나 이런 그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불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확실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 플랜이나 이런 거를 좀 그 입주 예정자나 아니면 주민분들한테 그리고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점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보유 토지 관리 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무단 점유 지금 파악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그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 담당 처장이 좀 답변을 네, 구체적인 네, 네. 수치가 있어서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2025년에 저희가 일체 조사를 다 끝낸 상황이고요. 저희가 총 정리해서 저희 지금 관리용 필지와 뭐 사업용 초지로 이제 분할 관리를 하고, 관리용으로 총 이제는 현황을 341필지 527 천방미터 총뭐 출자액 1,721억 이렇게 관리용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저희는 이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토지 관련돼서 지금 좀 굵직굵직한 그 필지를 떠나서 약간 짜투리 땅들도 많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예, 거의 다 저희가 출자받은 토지가 거의 짜투리 토지가 좀 많습니다. 부분은 좀 어떻게 뭐 물론 보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개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산 가치가 있고 우리 아까 이제 재정 안정성 부분에 도움이 되는 토지 같으면 매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그런 토지보다는 짜투리 토지들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매각을 해도 매각될 수 없는 토지들이 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별도로 좀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평택코 관광단지 개발 사업 중에 그 지작물 철거 완료 부지를 이제 꽃밭 조성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보상을 진행을 했고 지정육물 철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조성을 하고 민간에 분양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그렇게 되면 관광단지는 그냥 폐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시민에게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직객이 돼야 또 민간 분양에도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소한의 그 자금을 투입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 혹시 책정하셨어요? 예산 한 1억 정도. 1억 정도요. 1억 정도. 뭐 유지 활용 방안 아직 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꽃밭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좀 워낙 많은 그 비슷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동삭 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지를 임시적으로 이제 뭐 텃밭이랑 꽃밭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꽃밭인데 글쎄요 뭐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예.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보신 그- 건가요? 다 이제 고려를 다양하게 네. 하고요. 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시설물이든 축조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관련법상에도 문제지만 나중에 분양할 때 민간에 원하는 용도대로 분양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적기에 철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최소한의 이제 비용을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서 관광객도로 또 직객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보면 아직은 이제 꽃밭이 제일 그래도 저비용 고효율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울러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유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축제랄까 이제 평택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들은 아직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민간은 자기네 노하우를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저기 ESG 관련돼서 이제 시민분들한테 이제 환원, 사회 환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물론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유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뭐 체육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하신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냥 네. 나대지 네. 상태를 제공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그거에 따른 구축물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입돼야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면 네. 예, 잘 돼서 이게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목소리 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 이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용역도 들어갔고 이제 다 했는데 검토도 완료했고 했는데 그래서 백을 당했어요. 예, 이제 다시 리턴이 됐는데 제1회를 이제 11월 이후에 지금 다시 착수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다시 도전을 하시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제 의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보완을 해서 당연히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도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현덕지구 사업은 우리 평택시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우리 평택시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이걸 완성시켜 보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평택도시공사, 우리 평택시는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경제청에서도 이 사업을 택지 위주로 개발할 것이냐, 산업단지 위주로 할 것이냐, 뭐 물류단지로 해볼 것이냐 다양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이제 산업단지가 가장 타당하다 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던 것이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타당성 부분에서 재무성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재무성이 좀 약간 미흡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왜 미흡하게 평가가 됐는지 이 부분을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우리 그리고 경제청이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수차 지금 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보고서를 보면 원인이 그 산업단지 이제 분양가를 우리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고객들이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고객가에다 그 가격에 맞춰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가 돼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그 주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그 평택국 관광단지도 그렇고 현덕지구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사업들이 꽤나 오랜 시간 지금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분들도 사실 거의 지금 뭐 바닥 끝까지 지금 내려가신 상황이고, 사실 도시공사에서 이 그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그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그 니즈를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의 사실 책임이 조금 더 역할을 더 해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이때까지 지금 표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확실한 역할을 좀 맡으셔서 이제 그 긴 터널을 좀 이제 뚫고 나오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 전반기 때 좀 제가 좀 더 같이 우리 지역구 위원님 한윤섭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말씀 뭐 또 더 추가로 드리자면 사실 뭐 의향이 없는 거를 억지로 끌고 간다는 느낌도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즉각 제때 이렇게 뭐 바꿔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봐도 뭐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청담 스포츠센터 관리 운영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지금 오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상당히 그 기다려온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픈을 했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민원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이 좀 이게 2달 동안 56건 정도가 들어오면은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용하시는 게 이거는 사실 뭐 뒤에 이제 진이천 유원지나 뭐 추모공원, 그 내리 캠핑장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가지지 않도록 관리 운영을 이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지금 계속 꾸준한 증가세로 들어오고 있나요? 예, 차장님. 네,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예, 어린이공원 그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에 있고요. 앞서 사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초에 그 어머니집 연합회하고도 또 그 MOU를 체결을 해서 그 어린이 대상 외에 이제 교사 뭐 그다음에 기사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그 안전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상 어린이 교통공원이 그 이용 대상이 이제 어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른들도 같이 가서 함께 이제 들어갔었을 때 이제 또 알지 못했던 그 이제 개정된 이제 교통법이라던가 이제 이용 수칙에 관해서 한 번 더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가족 같은 이제 단위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프로그램 준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성이 좀 이게 돼서 이제 그런 전체 모두가 다 그런 이제 교통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운영해서 시민 접점 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 접점 프로그램은 그 저희가 이제 그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그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마라톤 행사라든지 자전거 대행진 또는 시민 걷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저희가 그쪽 그 지역 루트에 도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투입해서 사전에 비산먼지를 먼저 흡입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린이날 행사 뭐 이런 그런데 이제 미리 가가지고 이제 도로를 좀 더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만드신 거죠? 네. 점점 확대할 네. 해 나갈 네, 방침입니다. 네,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에서 그 5월 29일 날 경기도 내 5개 공사공단 번호판 협의체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장비 및 물자 지원 등 민원 공백 제로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직 발생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 번호판을 찍어대기 때문에 그 건물의 화재라든지 또 뭐 번호판을 원판을 납부하는 업체의 부도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원판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그 번호판 발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5개 기간 서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민원 서비스 업무를 공백을 제로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협약을 맺은 다섯 개 서로, 지자체에서 서로 이거를 예, 보충해 유관- 주긴다 이렇게 네네, 공조 체계 협조. 뭐 이런 네, 상부상조 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중부권 버스 공영 차고지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개통식도 하셨고 이제 오픈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과정에 있어서 그 주변 이제 주민분들이나 이제 그 지역에서 나왔던 갈등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지금 저희하고 그 통장님 쪽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보다 저희 쪽에는 이제 그런 민원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세차장이라든지 농사짓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이제 빛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제 먼지가 날려서 그 차량 세차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산먼지는 이제 비산먼지 막을 좀 쳐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면서 저희하고는 큰 현재는 마찰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혹시 뭐 그 협의체라든가 그런 미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원 저희 자체적으로는 운수기사 업체들하고는 운영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구성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민원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참석을 시켜서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해결책도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관련돼서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기존에 이제 거기다 임산부도 이제 추가가 되고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어요. 이용 실적에서도 이제 계속 그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증가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그 비휠체어 이용객 이동 수요 분산을 위한 이제 대체 수단 증차를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따로 분리를 이제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장차를 확보하는 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사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바우처 택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택시 기사분들이 바우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상당히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시민 편의는 또 확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근데 이게 그 전용 이제 그 밴하고 이제 바우처 택시하고 이용을 할 때 사실 제가 이제 뭐 이용하는 거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봤었을 때
이제 그 기사님께서 그런 약간 흔히 말하는 에스코트 같은 부분도 이렇게 다 해주시고 이런 게 있는데 바우처 택시에는 그런 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휠체어까지 되는 건 안 예, 되고요. 휠체어는 아예 아니, 그 예. 이용을 할 수가 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임산부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또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확대한 것이 그 지체상 장애는 없는데 이제 지적 장애가 좀 있어서 택시 차를 타는데 교통수단 이용하는데 애로를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용객으로 이제 대상에 늘렸는데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가 우리 그 공공 직원만큼의 서비스가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별도 협약을 하고 별도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운행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된 거잖아요. 네, 일단 한번 이용 현황이나 좀 전체적인 피드백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용한 지 2달은 아니고 이용 확대.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 주차장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부대 때 제가 좀 많이 질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 56개소 정도 되고 있고, 증가율은 좀 어느 정도 매년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영 주차장의 개수, 관리 운영하는 개수가 지금 5년 예. 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증가를 하였는지 아니면은 이용객이요 아니면 아니요 그 주차장이요? 개수, 예, 주차장 개수가요. 그 5년 전과 비교. 여기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주차관리센터장 서춘원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 주차면이 약간 그 3,500면 정도 있었는데 네, 현재 기준 5,500여 면으로 네네. 약 그 2배가 좀 안 되게 지금 네네.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최근 3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배까지 한 1.5배인 것 같은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워낙 주차난을 겪고 있는 데가 도심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합정 공영 주차장이나 이제 새로 이제 통곡시장 그쪽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차장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시민분들도 당연히 만족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차장은 당연히 이용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용률이 높은데 반대로 이제 약간 중심권이 아닌 외곽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좀 그 커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좀 어떻게 뭐 별도로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조사를 좀 도시공사에서 좀 했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 이용 그 금액을 좀 더 감면해 준다든지 이용 금액을 번잡한 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지금 준비 과정에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금액을 편차로 한다. 예. 지금 저번에 그 주차 요금도 이제 시간당 인상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혜택을 받는 이제 뭐 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의 할인이 아닌 일반 분들도 이제 그런 외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지금 할인을 계획 중이라 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감면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중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 그렇게 정말로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줬을 때 실제로 이용률이 늘어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운영한 지역의 사례도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실제로 늘어난다. 다만 수입은 조금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마 우리도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어느 주차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지는 않고 예. 그냥 저기로
약간 사이버틱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신 결과로 지금 말씀해 아니요, 저 주시는 실제 사례 다른 시군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시범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검토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겠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서 하면 저희도 현재로서는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좀 도달하고 있거든요. 네. 되는 대로 마무리되는 대로 좀 준비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가 2025년 93.28점을 나왔습니다. 이거는 혹시 설문 내역하고 그 설문 대상자 총 몇 명하고 그 전체적인 그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경영 평가. 네, 저기 의원 요거는 저희 자체 조사가 아니고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별도 보호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올 상반기 동안 이제 도시공사 관련돼 가지고 좀 우리 상건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병수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부서 이제 과장님들, 차장님들 그리고 그 직원분들 다 함께 그 우리 도시공사가 매번 그 사장님 바뀌실 때마다 그 목표 이렇게 저기 설정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평택을 디자인하는 리딩 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첨단 미래도시 평택 건설을 할 수 있는데 모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저희가 좀 회의가 좀 많이 진행돼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감면 운영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없었나요? 감면 운영한 적이?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그 평택시 주차장 설립 운영 조례 그 별표에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그 5가지 감면 유형이 있는데 첫째 4시 감면제 50% 감면, 대표적인 예가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자, 그리고 2시 감면제 50% 감면은 장애인 및 저공해차,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50% 감면은 그 저공해 차량 하이브리드, 그리고 경차, 병역 전문가 등이 있고요. 30% 감면은 철도 환승, 그리고 20% 감면은 승용차 한 개 타기 5부제, 그리고 주차권 100매, 선매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인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었나요, 운영이? 이거 외에 감면은 단기적으로 50% 정도 감면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 여쭤보는 주차장별로 주차장 특성에 맞게 그 한 몇 년 전에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약 1시간 무료 또는 50% 감면 이런 적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김남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없었다고 하셨길래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좀 앞으로도 또 질의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5분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